그래서 뒤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모듈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연동돼 있죠. 그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할 때 배웠어요. 그죠? 모든 데이터는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다 변경이 돼서 기업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ERP도 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동돼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써요. 옛날에는 이제 구입을 해서 내가 컴퓨터를 사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깔아서 쓰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클라우드 시스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주고 접속해서 쓰게끔 다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통합 관리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는 재무 쪽, 영업 쪽, 그리고 마케팅 쪽, 그 다음에 인사 쪽, 생산 쪽.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4대 기둥이죠. 얘기했죠. 경영은 4개의 필러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스텝 활동, 라인 활동.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그죠? 라인 활동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파는 직접 활동을 라인 활동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마케팅 생산 쪽이고요. 그죠? 여기 보면 마케팅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요 2개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에서는 라인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라인 활동 부서들. 그죠? 근데 위에 있는 재무, 돈하고 사람은 요거는 이거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스텝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기능적으로 보면 라인 활동, 그 다음에 스텝 활동. 그 안에 또 2개 이렇게 크게는 쪼개고요. 그걸 또 밑받침해주는 MIS, 정보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경영은 5개의 카테고리. 이제 회계를 좀 분리하면 회계랑 재무랑은 조금 스타일이 틀리거든요. 재무는 캐시플로우나 이런 쪽을 관리하는, 재무 쪽 관리하는 거고, 회계는 돈의 흐름을 입출금을 관리하는 거니까 약간 틀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데도 있고, 같이 묶어서 보는 데도 있고. 어쨌든 기업이 하는 전반적인 활동들이 전부 다 ERP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ERP에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ERP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 그렇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 모듈을 빼고 쓰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듈을 이제 블럭처럼 갖다가 이제 내가 몇 개만 쓰겠다. 이런 게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자기 셀프 해가지고 자기가 다 모듈을 선택을 해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은 이제 편하게 다 돼 있어요. 자, ERP 시스템에 대한 구성에 대한 그냥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오퍼레이션 관련된 것들이죠. 오퍼레이션. 우리가 운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기업의 본연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런 활동들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생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4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쪼개져서 전부 다 활동 영역으로 다 나눠져 있고요. 프로세스별로 다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이제 EIS, 경영정보 시스템, MIS, EIS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뭐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분석, BI 또는 BA,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요즘 쓰는 말들은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우리 정보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본연의 활동 말고 확장 기능이라고 돼 있죠. 그죠? ERP는 기본적으로의 그 탄생 배경이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을 공유해서 통합하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을 공유해 놓고 보니까 생산을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공급업체하고 연동돼서 플래닝을 세우면 좋겠죠. 그죠? 뭐냐면 우리가 생산 공정을 만들면 그러면 그 부품업체가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거를 보고 A라는 기업이 지금 부품이 몇 개가 모자르는데 생산 공정에 맞춰서 보니까 일주일 뒤에 몇 개가 더 필요하네. 물건이 없네. 그럼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보내줘야지.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될 수 있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부 자료라 그래서 안 보여주고 막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공유하죠. 공유해서 그런 자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고 CRM은 반대로 이제 고객 쪽이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이 얼마가 나갈지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판매 예측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CRM 같은 경우는 연동돼서 오히려 고객의 이런 자원들,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이마트나 이런 데 보면 물건 포스 시스템이 다 있죠, 앞에.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물건을 결제하고 이러는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건이 뭐가 모자랄지 이미 다 판단이 나오죠. 재고 파악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 제품이 언제까지 물건을 다 팔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 공정에다가 보낼 수도 있고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물건을 줘야 되는 기업도 있고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쪽도 있고 양쪽 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관리하자라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ERP 모듈 안에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SAP예요. SAP 또는 오라클 이런 데서 이 ERP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내부적인 이런 ERP 시스템 플러스 그거를 자기 기업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CRM ERP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판매를 합니다. 연동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연동되기는 쉽지 않죠. 모듈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쓰게 되면 ERP를 쓰게 되면 그 ERP 모듈에 다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ERP를 선택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중소기업도. 근데 중소기업도 요즘 ERP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더전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더전이죠? 더전 말고 영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카운트도 있고요. 요즘 ERP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골라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의 이제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솔루션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이제 이겁니다. MIS 쪽이 이제 비즈니스 어카운팅하고 컨트롤이고, MRP, 원래 ERP가 나온 배경이 이제 MRP 쪽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컴퓨터에서 시스템이 MIS부터 출발해서 갔다는 그런 의미고, 생산 쪽에서는 이제 MRP 시스템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MRP 시스템에서 이제 생산 쪽에 물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의 자재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RP는 원래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자재 소요 계획. 이제 그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RP에서 요 M자만 바꿔서 E로 바꿔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적인 쭉 올라오고 요즘은 ERP라고 돼 있고요. 또 요즘 나가서 이제 클라우드까지 가죠. 지금 이제 클라우드. 이 ERP가 클라우드랑 같은 개념인데 비슷하긴 한데 ERP는 우리 기업에서 구축해놓고 인터넷으로 써도 ERP죠.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는 아예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동된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지금은 많이 씁니다. 선점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한 달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쓴 만큼만 우리가 이제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전 ERP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요즘은 전부 다 이제 ERP 이렇게 쓰고 있죠. ERP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ERP 얘도 계속 이제 변천되고 있죠. 자, 그러면 기존의 정보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의 정보 시스템하고 ERP는 뭐냐? ERP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은 옛날에는 기업이 자체로 구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학교는 ERP일까요? 기존 정보 시스템일까요? 네? 학교는 주로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학사관리 시스템. 그거는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수업 코드랑 수업 운영 방식 이런 게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ERP 모듈이 없어요, 학교는. 그래서 학교는 그 학교의 특징에 맞게끔, 그 학사 시스템에 맞게끔 학사 시스템이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대학에서 만든 모듈을 가지고 수정해서 많이 써요. 처음부터 다 일일이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기존의 ERP, 더전이나 이런 데는 뭐냐면 이미 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다 맞춰야 돼요. 모든 기업이.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이게 안 돼요. 다 그 회계 규칙에 의해서 다 처리가 돼야 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계나 이런 쪽은 당연히 ERP를 쓰죠. 대부분의 그래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대부분 ERP를 다 씁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ERP는 다 써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사를 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물류 쪽을 더 쓸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ERP는 돈 주고 사는 상업용 시스템,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거고, 기존 정보 시스템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에 맞게끔 개발해서 쓰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목표 이런 게 나와 있죠. ERP는 전체에 최적화합니다. 딱 이미 프로세스가 고정돼 있어요. 그죠? 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변경하는 게 있는데 5% 내외 정도로 수정은 가능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BPR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차라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데 직원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면은 아예 이거를 도입해서 강제로 바꿔버립니다. 표준 모델이니까. ERP는 전부 다 큰 기업들은 다 잘된 큰 기업들에서 성공한 그런 패키지 모듈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 표준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게 오히려 표준화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합 업무 중심이고, 기능 중심이 아니고, 그 파트가 아니고, 전체 프로세스 통합 중심이죠. 흐름. 요 바로 뒷페이지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쓸 겁니다.